노혜경의 그 엽새.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벌써가 아니군요. 겨우 한 주가 지나고 이틀이 되었는데요. 한 주 이틀이 되었는데 흡사 한 20년 이렇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하루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독재하고 싸우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명분이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어렵고요. 머리가 막 복잡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러실 줄로 압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는 잠시 후에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방송 후기 열심히 볼 테니까요. 많이 방송 후기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종류의 역사에 대한 관을 지니고 그리고 서로 합의된 어떤 생각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미묘한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반대 진영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국정화가 문제냐? 말을 잘못했다. 국정화의 내용이 문제냐, 국정화 자체가 문제냐의 프레임이 될 텐데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내용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어요. 이미 제목부터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왜 올바른 거냐라고 당장 묻게 되어 있어요. 당장? 올바르지 않다. 뭐가 안 올바른데 물으면 5.16을 내세울 거 아니야? 박정희를 미화할 거 아니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말살하고 친일파를 우대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쟁점이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거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대해서 내용이 그럴 것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추진하는 쪽들은 막강한 종편과 언론의 이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권은정 교과서들이 몽땅 다 종북이잖아. 자, 그럼 또 프레임에 말려듭니다. 우리 교과서가 왜 종북이야? 어디다 대고 종북이야? 어디가 종북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 일반 국민들은 귀에 종북만 남습니다. 종북과 친일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종북하고 친일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물론 친일파 싫어합니다마는 친일 이슈라고 하는 게 과연 현재 진행형의 이슈일까?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이 빅히트를 그리고 치고 있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을 때 보고 나서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어느 것이 더 통쾌하던가요? 영화 암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어떤 부분을 긁어줍니다. 아직까지 친일 청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나라가 가상의 현실 속에서라도 친일파를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친일 문제는 참으로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친일 문제를 호도를 합니다. 이문열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이죠. 그때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친일과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식민성을 내면화한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내지는 고의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어법입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 또는 일본에 복종하면 다 친일이냐. 식민지 백성으로서 식민지 종주국 제국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나서서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립투사의 수가 전 국민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것도 그래서죠. 인간은 어쨌든 살아가야 하고 제국의 치하에서 식민지에서 사는 것이나 박정희라든가 이승만 같은 독재 치하에서 사는 것이나 전두환 밑에서 사는 거나 지금 박근혜 시대에도 견디고 사는 거나 메커니즘은 비슷하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드물지. 이런 프레임으로 쉽게 딸려가기 쉬운 게 친일 문제입니다. 지식인들은 이걸 구별을 해요. 어떤 정도 수위의 친일이냐, 무엇이 친일이냐 개념 규정하는 것을 지식인들은 습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의 뜻으로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쓸 때 일반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개념 없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은 학자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치인은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인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자기가 정의해서 쓸 자신이 없으면 기존에 사용하는 말의 뜻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공자님이 오죽하면 모든 통치의 기본은 정명에 있다라고 하셨겠어요.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 이름과 명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름과 명분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가 지니고 있는 원래 뜻을 찾아주는 데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처음 만난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그것이다 라고 제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죠. 이 이름 붙이기를 나쁜 쪽에서 먼저 하면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정명이라고 하지 않고 딱지 붙이기라고 합니다. 이 친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슈가 처음 제기가 된 게 언제쯤부터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때 시절부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미 대한민국을 그때 벌써 한 50년 정도 점령하고 있었던 친일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부역한 세력이라는 뜻이 아니고 힘센 놈에게 붙어서 잘 먹고 살았던 세력입니다. 친일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일본에만 붙었어요.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에 붙고 심지어 북한군이 점령하니까 슬쩍 북한에도 붙고 도로 올라가니까 도로 미군에 붙고 그 다음 이승만한테 붙고 박정희한테 붙고 그 다음에 전두환한테 붙고 노태우한테 붙고 김영삼한테 붙고 계속 붙어먹고 살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붙어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김영삼이 갑자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친일에 대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문열의 소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친일파를 옹호하기 시작했던 시절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그때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안 들어온 놈 어딨냐. 먹고 살자고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욕합니까 지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외연을 확장하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친자 때문이죠. 친. 지금 보세요. 처음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진보 진영 사람들을 북한하고 가깝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힘을 잃으니까 딴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문열이 만들어 놓은 것이 친북좌파예요. 친북좌파. 이거 친일파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이어서 한국 사람 중에 북한하고 안 친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비록 우리가 전쟁을 벌였다곤 하지만 북한하고 안 친하게 지내면 다시 전쟁인데? 이런 논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종북 아닙니까? 종북.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고 따른다는 뜻이니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친일청산이라고 하지 않고 종일청산, 부일청산, 부역자와 종놈들을 청산하자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친일이라고 해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하고 맞서서 총질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은, 즉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들은 찔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도 일본 놈하고 꽃 떠주고 잘 지냈고 나도 비록 나도 창씨 개명 했고, 난 창씨 개명까지는 안 했어도 그래도 일본 놈 보면 침뱉거나 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고심고심 했는데,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 바르거든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말에 대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먹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대중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라고 이름을 붙이고 역사책 국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역사책이 어째서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올바르는 낚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딱 말에 걸려듭니다. 답답해. 답답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시면 올려놔 주세요. 예, 제가 첫 곡은 제가 선정했는데요. 이 선정한 곡은 나미가 불러줍니다. 슬픈 인연. 네, 제가 고른 저희 신청곡 들려드렸어요. 나미의 슬픈 인연이죠. 진짜 나미는 정말 멋진 가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걸 들어보면 원곡의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나미의 노래들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국정교과서, 역사책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반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미 상대방이 제출해 놓은 이야기 속에서 반대의 이유를 찾아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를 유식하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불러요. 예,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벌써 몇 년 전에, 오래됐죠. 벌써 한 2007년, 8년 이때부터, 미국의 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예요. 이분이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레이건, 부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우파들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프레임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름의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제시한 그런 언어학자인데요. 왜 이분이 언어학자인데 상당히 유명한 언어학자예요. 상당한 경지에 이른 학자가 상가탑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민주단계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했는가 하면 물론 그분의 정치적 신념이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가에서 미국의 공화당 같은 약간 근본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이고 이런 정당이 되는 것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도 안 맞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기 때문에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분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선거 캠페인에서의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이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특강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너도 나도 내 잘났다 하고 자기 말 한마디씩 하는 사이에 얼마나 이 야당의 언어가 혼탁해지고 흐트러지고 오리무중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며 패배하고 딱지가 스스로 와서 붙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지 레이코프의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제목도 섹시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가 뭐냐고요?
코끼리가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상징 동물이 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민주당은 뭐를 상징 동물로 했지? 원숭이던가? 코뿔소던가? 뭐지? 나비던가? 참새던가? 독수리던가? 비둘기던가? 몰라요. 그런데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왜냐? 바로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 때문이거든요. 이 레코프의 코끼리 생각하지 마. 레코프의 이론은 되게 단순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죠.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이슈를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측에서 열었던 포문이 뭡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경화되었다. 종북적이 되었다. 그래서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역사학계는 온통 빨갱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벌써 어떻게 나옵니까? 기존의 교과서 필자들을 몽땅 종북으로 몰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 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종북이 아니다. 우리가 왜 종북이냐라고 자기를 신원하는 데 시간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일단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시작을 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것을 프레임 이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랫단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윗단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위에서 돌멩이는 굴려버리기만 하면 되지만 밑에서는 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특히 선거의 국면에서 화력이 그렇게 막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운동장의 기울어진 위쪽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즉 프레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싸움은 이미 프레임을 정부가 선점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프레임 선점을 막는 방법은 뭐냐? 문자 그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종북 그런 말 잊어버리라는 거죠. 뭐가 종북인데 웃기고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문제를 되돌려주는 거죠. 아니 종북 교과서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죠. 뭐가 종북인데? 좋은 거는 다 북한이냐? 올바른 건 다 북한 거냐? 뭐가 종북인데?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약간 흥분했어요. 어쨌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정말 지금 민생 문제를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한 50대들의 임금은 깎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굉장히 값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정책을 노동개혁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미 그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버린 거죠. 이 말을 잘못된 내용에다가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머릿속을 혼란을 일으켜요. 이것도 또한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에서 이미 이기고 들어가고 있죠.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복지 축소라든가 굉장히 수많은 잘못된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 교과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건 이데올로기 전쟁이 되죠. 친일과 종북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선거 때까지 야당은 민생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야당은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명분에만 매달리는 정말 실용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말뿐인 정당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자라고 하는 이 정책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프레임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피할 것인가? 안 되죠.
절대로 회피하면 안 되는 전쟁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의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저는 이 역사교과서 전쟁에서 야당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나아가 박근혜가 대통령 2번 할지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법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겨야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예,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굉장히 전략적인 머리가 필요한 그러한 싸움이라서요. 예,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그 미협 조합원들이 지혜를 이럴 때 진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쑥 느끼는 것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반성은 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레임을 잘 짜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신청곡은요. 로니님께서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예, 듣겠습니다. 네,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야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내용 가지고 친일이다, 종북이다 이런 내용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지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 북한하고 비슷하다는 둥, 종북이라는 둥 하는 이런 딱지들은 이미 저쪽에서 교과서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 퍼뜨렸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라고 하는 대응의 우려의 방식이 나 종북 아니다 내지는 우리는 종북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받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의심은 그대로 간다. 한 번 받은 의심은 그대로 간다는 거. 예,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정도로 세게 대응을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지만요. 왜 니네들은 몽땅 좋은 거는 다 종북이라고 그래? 북한에도 좋은 거 있지. 북한 사람들이 밥 먹으면 우린 밥 안 먹을 거야. 뭐 요새 와서 그런 얘기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종북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것으로 딱지가 붙었잖아요. 이석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석기가 비록 바보 같기는 하나 국회의원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고 하는 이런 꼴을 야당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난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폴란드인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들이 동성애자를 잡으러 왔을 때도 가만히 있었걸랑. 왜? 난 아니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더라. 유명한 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쓰셨다는데 맨날 이름은 까먹습니다. 근데 딱 지금 그 지경이거든요. 나 종북 아니야 라고 손 탈탈 털다가 나한테로 화살이 겨누어지니까 허그덕 나 종북 아닌데 완전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석기 종북 맞을 거예요.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는데 국민의 힘으로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니네들이 본색을 그때는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이젠 싫어라고 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제대로 도태가 되는 거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처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쫓아내고 감옥살이 시키고 정당 해산까지 하고 하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으면서 지금 와서 화살이 나한테로 오면 그 화살이 나한테 안 올 줄 알았다는 게 난 더 바보스러워요. 너무너무 바보스러워요.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미 종북 프레임은요. 기존의 전교조 교사들이 채택하는 역사교과서는 몽땅 종북이다가 쫙 퍼져 있습니다. 합의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조중동 중앙일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JTBC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언론들이 쫙 퍼뜨립니다. 문화일보니 무슨 외경이니 이런
이데일리입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인터넷 쪽의 보수 언론들, 경제지들까지 합쳐서 몽땅 다 합창하듯이 막 퍼뜨립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니네들이 만들려는 교과서는 그렇다면 친일이냐? 이거는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의 대응이 절대로 못 된다는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드렸죠.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식의 변명 프레임이 이미 퍼져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쓰는 사람들이 우리 안 쓴다, 그런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못 믿어, 의심해. 이건 이제 인격 문제가 되어가는 건데, 그런 싸움으로 정치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너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어. 이 정권에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어. 이 정권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부정선거로 표가 그만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실치는 않으나 최소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0%는 이 정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는 승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느냐. 첫 번째 감안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교과서 문제로 정치적 이슈를 몽땅 수렴을 해가지고 선거 때는 결국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네들 명분 챙기기 바쁘지 민생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격을 할 빌미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노동개혁이니 뭐니 초이노믹스니 뭐니 하는 이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 총체적 실패에 도달하고 전임 정권의 자원비리와 4대강 녹차라떼라든가 이런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막 수면 위로 터올라가지고서는 지금 터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이 휘발성 강한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괴롭히지 않느냐, 이 나쁜 것들아.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순수하게 교과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독재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북한을 따라가기 위해서 북한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런 말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 독재에 대한 개념이 박정희 독재를 겪은 사람들조차도 북한이 훨씬 더 극악무도한 독재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독재라는 말 자체는 김일성 독재지 박정희 독재는 이미 아닌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먹고 살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위로공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큐입니다. 위로공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목이 약간 앞뒤가 바뀌었는데 1970년, 6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퍼져간 그 공단에서 그야말로 공순이로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피눈물 나게 희생한 그 언니들의 이야기이고 그 언니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거든요. 위로공단이. 이 언니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슬픈 가슴이 저미는 그런 다큐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조차도 기억하는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독재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호소력이 없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인플레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데나 대고 독재 해버려요. 도대체 독재가 뭔데? 독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잡아가서 죽여 없애고도 표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게 독재예요. 지금이 그렇습니까? 조폭은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베테랑의 유아인은 그딴 짓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박근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제발 좀 생각하고 싸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 거죠. 아이고 대다. 자,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하늘을 누가 신청해 주셨죠? 봐야 되겠다. 네네네네네. 이제 찾았습니다. 달구지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양희은의 하늘 듣고 또 흥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양현이 불러준 하늘이었습니다. 예, 이 노래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 노래 맞죠?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린여린 멀리서 온다.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시인데 누구의 시였는지 박두진의 시였던가요? 여하튼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반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너무 명백하게 반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베의 국정교과서화 그리고 아베의 교과서 이 개정책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비난하죠? 왜 비난할까요? 아베가 틀렸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군국주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어린 세대 때부터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책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떤 한 문만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어. 우린 원래 그래. 우리가 어떻게 원래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조선시대를 파고 이제 고려시대를 파고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예, 사료의 부족으로 고려시대를 지금까지 덜 팠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파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과거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 같은 무채색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요. 굉장히 다채로운 과거, 그 안에는 행복도 불행도 숭고하고 드높은 것도 저열하고 비루한 것도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이죠. 이러한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부심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결코 국정, 단 하나의 역사만 있는 민족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인류를 굉장히 단순하고 단세포적인 사람들로 길러보겠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저임금, 알바로 평생을 살아도 이것이 우리 팔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로 길러내겠다라는 거. 저항하고 반항하는 청년들로 기르지 않겠다는 것.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뭘 하느냐. 산업화의 역군이 되어서 열심히 공단에서 일을 하고 가끔 가다가 똥물도 뒤집어 쓰고 배가 철철철철 고파갖고 데모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저임금 저고가 정책 쓰고 이렇게 해서 수출 많이 하고 그래서 부를 무지무지하게 키워가지고서는 파이의 90%는 부자들이 나눠갖고 나머지 10% 한 조각 가지고 온 국민이 나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역사의 원래 줄기였다.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다양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내가 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들을 선택해서 나의 역사로 편집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소소님께서 국정교과서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누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라 기껏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런가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면 지금 저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냥 노예적인 국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 있는가 하는 걸 압니다. 지금 프레임 짜는 것만 봐도 그들은 영리하고 능력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의식이 약한 자기 힘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다시 말해서 미리 노예 군단으로 길러놓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판이 져요. 지금 새정치 사람들이 빠져있는 프레임이 저는 그거 같아요. 새누리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다면 자동으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악당이 머리가 더 좋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멍청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프레임으로 전쟁터에서 유리한 고지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 연사 열렬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신청곡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나갑니다. 예, 그 당나귀 아니네. 죄송합니다. 성시경의 선인장을 누가 신청해 주셨더라? 제가 지금 혼자서 오퍼레이팅 하다가 보니까 진짜 마구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예, 소소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청춘님께서 그날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연 방송 후기 읽다가 약간 울컥했어요. 네. 그리고 예, 매튜님께서 민주당의 상징동물이 당나귀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코끼리는 기억나는데 민주당의 상징동물은 도대체 당초에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나귀였다고 합니다. 예, 사용 후기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 소개해드릴 틈이 없네요. 일주일씩 올려주시지. 선인장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저는요, 제가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래서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한 가지만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한 가지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폭력이죠.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닐 수 있었던 그 많은 다채로운 것들, 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 많은 훌륭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역사만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우개로 사람들의 기억을 싹싹 지우고 오로지 한 가지 기억만 남기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폭력적인 짓이에요. 자, 이거를 결사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용인한다면 우리는 정말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수많은 바보들을 다스리는 이상한 영구집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아무도 바라지 않으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요, 어떤 말로 반대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희 의견에 제주불황당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네. 예, 관조님께서 창조경제의 반대라고 하면 어떨지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예, 다 소개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박근혜 정권의 브레인들이 교활하고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굉장히 즉물적이고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예, 제대로 싸움판을 벌였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노혜경의 교협사에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정말 북한화 교과서다. 저도 페이스북에 그런 말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로는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는 거, 우리 자신의 자위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온 국민을 두 쪽으로 쪼갈라 놓을 수 있는 큰 판이라고 하는 걸 유념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전선을 6대4도 아니고 7대3, 8대2, 9대1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로 안 만들면 본전이잖아요. 이건 이겨도 본전인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기는 동안에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와, 급하다. 자, 얼른 끝내겠습니다. 노혜경의 교협세. 얼른 끝을 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